소송 제기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어떻게 되는데요? 당신 술 먹은 거 다 얘기해서 산재보험금 다 없애버릴 거예요. 지금 저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니 요새 뭐하노? 요새 일거리가 없어서 맨날 논다. 어디 일거리 좀 없나? 저기 지방에 일자리가 하나 있긴 한데 용접일?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니 할래? 해야지. 놀면 뭐하노. 그럼 내가 소개해줄게. 니는 뭐 10년 넘는 경력자니까 바로 일할 수 있을 거다. 그럼 내가 바로 소개해줄게. 내일부터 바로 오라는데 괜찮지? 당연하지. 고맙다 혜가. 그러면 내일 내랑 같이 출발하자. 나중에 술 한잔 사는 거 잊지 말고. 당연하지. 나순지 씨? 아, 네, 맞습니다. 아, 제가 여기 현장 소장입니다. 그 용접일은 저 말씀드린 대로 한 일주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숙련자시니까 뭐 딱 봐도 아시겠죠? 네. 아, 그리고 그 안전모랑 안전화, 내열성 장갑, 그리고 그 용접 보안면 같은 안전 도구는 직접 준비할 수 있죠? 여기서 준비 안 해줍니까? 에이, 경력이 10년이 넘으시다면서 그런 거는 직접 준비해서 와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데 경력자시니까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예, 뭐 그렇죠. 그럼 안전교육은 생략하고 오늘 오후부터 바로 작업 들어갑시다. 용접공 10년 차인 저는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에 투입됐고 일이 터진 건 그로부터 3일 뒤였습니다. 오전 시간 용접 작업을 한창 하던 중 주변에 널려있는 스티로폼과 나무 조각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 씨가 경력자라 그런지 일을 꼼꼼하게 잘하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막걸리 한잔 해야죠. 김씨, 막걸리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에이 소장님, 반지로 딱 한 잔만 할게요. 더워서 목 좀 축이는 거지 많이는 안 마십니다. 그래, 이씨도 한잔해. 아, 아닙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저녁에 조금만. 뭐라노? 막을 딱 한 잔만 해. 그럼 막걸리는 끝. 그래. 얼른 밥 먹고 가서 일 마무리하자. 꽃이 튀었나 보네요. 이순진 씨 좀 괜찮으십니까? 예, 뭐 그런 대로 견딜만합니다. 그런데 이순진 씨는 일용직 근로자고 계약서도 안 쓰셨더라고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계약서 이런 거 누가 씁니까? 그리고 동료들한테 들어보니까 점심시간에 술도 드셨다고. 아니, 그 동료들이 하도 권해서 막걸리 딱 한 잔 했습니다. 회사도 사실 이번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은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말이 됩니까?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 신청을 못 해준다는 게 대체 말이 되냐고요. 회사에서 도의적인 차원으로 치료비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나으시면 현장 소장 일자리도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화상이 나을지도 안 나을지도 모르고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원칙대로 해주세요. 계속 이러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제가 직접 찾아갈 겁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산재 요양급여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랑 장애급여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뭐요? 소송을 제기하시면 안 됩니다. 소송이요? 네,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이순진 씨가 업무 중에 음주했다는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알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재해 보험급여는 전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산지금이 안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소송 제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각서에 사인해 주세요. 원래 소송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내민 각서를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일용직에 계약서도 없고 근무 중 음주 사실도 있는데 만약 소송을 한다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일용직 근로자인 이순진 씨, 공사 현장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장애까지 입게 됐는데 회사에서 제대로 보상도 못 해주겠다, 소송도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언뜻 보면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승낙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근데 또 따로 생각해 보면 약간 꿍꿍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보이거든요. 그런 걱정도 네.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건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순진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용접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배 김혁 씨의 소개로 일주일 정도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이곳에서는 안전모랑 안전화, 내열성 장갑, 용접 보안면 같은 안전도구를 직접 챙겨와서 일을 하라고 했고 경력자라는 이유로 안전교육도 진행하지 않은 채 용접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 주변에 널려있던 나무와 스티로폼에 불꽃이 튀어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이순진 씨는 2 내지 3도의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네.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에 마신 술을 빌미로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고 이에 이순진 씨가 격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찾아가 산재보상 신청을 하고 소송도 하겠다고 하죠. 그러자 회사에서는 입장을 바꿔서 산업재해보험급여 신청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대신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이순진 씨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참 이 산업재해가 최근에 이슈 아닌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자, 지금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을 도와주겠다, 대신 소송을 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회사 입장인데 이게 어떤 소송인지, 왜 소송을 하지 말라는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이 사건은 이영민 변호사님께서 맡아서 해결을 해주시죠. 네, 제가 이 사건을 맡아서 이순진 씨가 궁금한 부분 그리고 억울한 부분도 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나운서님이 궁금한 부분부터 좀 풀어드릴까요? 자, 회사에서 이게 어떤 소송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이거를 또 왜 하지 말라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회사의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소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소송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때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회사에서 얘기한 이 산업재해 보험 혜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순진 씨는 일용직 근로자거든요. 산업재해 보험 혜택을 받을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은 분들이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 사고 시 산업재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산업재해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야, 우리 오늘 이영민 변호사님 처음 오셨는데도 다만을 아시네요. 다만 뒤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빨리 얘기해 주시죠. 예, 사고가 발생한 후에 간혹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산업재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도급 계약서의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나 도급 계약서를 쓰지 말라. 이거는 사업자이거나 외주 업체이어서는 안 되고 근로자로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이순진 씨 같은 경우는 일용직인데 이게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순진 씨 사연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회사에서 먼저 이순진 씨를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을 했고 근로자로 인정될 만한 여러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산재로 승인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애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면 처음부터 산업재해 신청을 해주겠다라고 또 할 법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진 씨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산재 신청의 신청권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도와주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편의상 회사가 서류 준비 등 산재 신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회사가 산재 신청해 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또 드라마를 보면서 걱정이 됐던 게 지금 이제 업무 중에 물론 식사 시간이긴 하지만 막걸리를 딱 한 잔 드셨거든요. 네. 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좀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 예. 하지만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 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과도한 음주를 했고 그 음주를 주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에 회사에 특별한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를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럼 일단 업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네. 일단 이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안전장비를 경력자라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따로 다 챙겨오고 회사가 주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네. 이런 거 같으면 회사에다가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에서 회사는 안전도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하지도 않았고 인화성 물질을 방치한 여러 가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순진 씨는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순진 씨도 술을 마신 점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이런 점들은 이순진 씨 본인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평생 장애를 입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게 손해배상 청구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장애 정도가 중하고 나이가 어리고 근로자 측의 과실이 적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이 높습니다. 네. 그와는 반대로 장애 정도가 가볍고 나이가 많고 근로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지출한 기왕치료비 그리고 향후에 지출한 치료비인 향후치료비,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을 법률적 기준에 따라 환산한 금액인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2도, 3도 정도 화상을 입었는데 3도 정도의 화상이라고 본다면 제 생각으로는 네.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천만 원 정도 수준은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천만 원 정도면은 회사가 얘기한 금액이 500만 원이니까 네. 훨씬 많은 금액이네요. 그렇죠? 자, 이런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산업재해 보상 이 보험 급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산업재해 보상 보험 급여를 받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전에도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받은 보험 급여는 소송에서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보험 급여 받은 거를 공제를 한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 손해배상금에서 깎는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예를 들자면 일실수입이 어느 정도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면 만약 근로자가 장애급여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일실수입에서 장애급여를 빼게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이순진 씨 같은 경우는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또 일 못하는 손해가 있거든요. 네. 이게 소송이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걸릴까요? 네.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 빠르면 8개월에서 2년 정도 사이에서 걸리는 편입니다. 네. 통상 1년 정도 전후의 사건이 많고요. 소를 제기한 후에 신체 감정을 진행하고 원고와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와 개별적 손해배상 항목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데 네. 신체 감정에 걸리는 기간이 빠르면 한 달에서 2달, 늦으면 반년 이상도 걸리므로 신체 감정의 진행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소송 기간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소송의 결과도 궁금한데 사실 산업재해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약자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나서도 좀 승소할 확률이 적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어떻습니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산업재해 사고 이후에 근로자가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전부 패소하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해를 입은 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네. 승패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법률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산업재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심각한 사고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또 처벌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것 이외에도 형사사건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산업재해 사건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사업주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말 산업재해 또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어떤 상황에서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자도 그리고 근로자도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순진 씨를 위해서 좀 시원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순진 씨 사건에서는 회사의 과실이 명백한 편이고 상당한 장애가 예상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500만 원에 합의하자는 회사의 제안에는 절대로 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셔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를 수령하시고 별도로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산재 사고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순진 씨의 권리는 직접 찾으셔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얘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